이거는 1998년 그 당시에 원화 아, 레인 크로포드라는 백화점이 있어. 음. 거기서 옷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 내가 너무 꼰대스러운 마인드인데. 인스타 개설은 아직 안 하셨는지 가구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저번에 인스타 시작하겠다고 호기롭게 말해놓고 아직도 안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좀 가벼우면서도 지금 채널과 어울리는 콘텐츠를 생각 중이었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올해 안으로? 이러면 너무 많이 남았다. 인스타 운영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영상 속 건축물과 여행 동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엮어서 이북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전까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Q&A를 준비하며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영상이 아닌 글만이 줄 수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대학 건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보신 대학교 캠퍼스 중 인상이 깊었던 곳 3곳 혹은 건축물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캠퍼스 자체를 가볼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때까지 다녔던 캠퍼스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다 예뻤지. 그 외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한국도 포함인 걸까요? 건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건국대학교의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일가모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도시전설과 비슷한 게 있는 것도 알아? 도시전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 거기에 잠기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넓은 학교도 많지만 비교적 작은 학교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 건국대학교 호수 안에 집어넣으면 잠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그중 한 곳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거길 놀러 갈 일이 한번 생겼는데 나도 광활한 일가모를 한번 보니까 진짜 잠기겠는 거야. 이제 되게 크더라고. 또 그 앞에 스타시티라는 되게 높은 주상복합이 여러 동이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스케일이 커 보여. 우리 학교는 우스갯소리로 개미굴이라고 하니까 비교적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뭐 조그만 캠퍼스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스케일이 되게 웅장하게 보였었지. 그와 별개로 그 호수의 탄생 배경도 되게 멋있어. 약간 거기 그 당시 총장님이 이 앞에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여기에 공부할 학생들이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호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 물론 정확한 전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또 인상이 깊었지. 평소 하루 루틴, 작업 루틴, 체력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는 스트레스 해소를 공원 가서 운동으로 풀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시간에 쫓겨서 그런가? 언제부턴가 먹는 걸로 풀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잠은 꼭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사실 노력을 안 해도 잠이 많다. 건축과 가구 외에도 주로 즐기는 컨텐츠나 취미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채널 주인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향이 궁금하네요. 취미, 자기 분석에 기반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서 그만뒀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냥 습관적으로 모으던 게 있는데요. 바로 보물봇들.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씨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지 사실. 그냥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약간 나의 루틴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뭐 겸사겸사 빵도 먹고 제 보물들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근데 진짜 많긴 진짜 많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얘는 왜 작아? 이 친구들은? 이게 다 똑같은 데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큰 거는 일본에서 만든 띠부띠부실이고 이런 거는 옛날에 그러면 더 귀하겠네. 꼭 그렇진 않아. 어. 이제 예전에 롯데에서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던 실인데 이거는 내가 다 모았지. 오. 근데 다 모은 건 이것밖에 없어 사실. 내가 뭐 예쁘게 이렇게 하나 우표처럼 수집하지도 않고 그냥 근데 이걸 진짜 하드하게 모으는 사람들은 이 미개봉 버전으로 다 모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개봉을 한 거잖아. 이런 거는. 아, 중고가 비닐 돼버리니까. 뜯은 거잖아. 나는 이걸로밖에 다 못 모았고 이걸로 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어. 오. 신기하다. 최애가 있네요. 최애. 최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이 이 루기아라는 친구인데 아하. 이제 이 친구도 좋아하고 그 외에 뭐 얘는 좀 신기하네 라고 했던 게 이 레쿠자라는 포켓몬이 있는데 얘가 원래는 초록색이야. 오, 근데 왜 이렇게 익었어? 내가? 아무튼 이거 약간 검은색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더 귀하거든. 아, 그래? 이런 애들이 이제 팔 때도 더 비싸.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까 더 금방 팔려. 더 레아야? 오. 그것도 근데 이렇게 좀 비교적 뒷세대 애들보다 좀 이제 앞세대 애들 이런 거 이런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이 근본 이 EV 진화체 주피선더 샤미드 부스터 이거 진짜 레아야? 되게 레어랄까 뭐 그냥 깔끔하잖아. 군더더기 없잖아. 그리고 귀하다 그럴까 뭐 귀하다면 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피카츄랑 꼬부기 이게 저거야. 그냥 이 스티커를 위해서 만든 이 원화가 있고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 구상 당시의 원화가 있어. 근데 이거는 1998년 그 당시의 원화. 써있네 저게. 그래서 그 옛날 피카츄 모습이지. 요즘 피카츄는 약간 약간 다이어트 약간 스타일. 양악수술도 하고 약간 슬림하거든. 꼬부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근본이다. 얘가 더 귀여워. 뭔가 조금 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어디 붙이거나 그러질 않았네? 그러면 안 되지. 뭐 내가 이걸 뭐 다시 되팔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컬렉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떼면은 가치가 줄어들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많이 못 가져본 것에 대한 한인가 싶기도 이제 와서 밝히자면 그런 건가 싶기도 해. 뭔가 사실 대학생 때까지도 좀 신발을 하나 사서 계속 신고 그러다가 망가지면은 다시 사고 돈이 없기도 하고 그거에 좀 쌓인 게 있었던 건지 밖으로 나돌면은 그런 걸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 제가 중국에서 인턴 때문에 4달 정도 체류했었는데 얘기했었나? 근데 그때 인턴 월급이 방세 빼면 한 65만 원 정도 됐거든. 근데 그때 월급 남은 거를 홍콩에 센트럴역에 레인 크로포드라는 백화점이 있어. 거기서 옷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 그럴 수 있지. 뭔가 사실 그때 싹수가 살짝 보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 오면서 초반에 괜히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좀 자주 안 신을 거 알면서도 그냥 몇 개 사고 그랬는데 그래서 있잖아 옷장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돈이 너무 아까운데 왜냐면 제가 고가의 의류나 신발을 걸칠 마인드가 안 돼요. 샀으면 뽕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큰 돈 주고 산 거를 닳는 게 계속 무섭더라고. 약간 모시게 된다. 그리고 안 신고 안 입게 되더라고. 뭔가 결핍에서 나온 소비인 거지. 내가 패션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는 소비는 아니었던 거지. 이 라이더 자켓 한 5년 전에 거의 한 200 가까이 주고 산 거야. 동경에서? 근데 깨끗하잖아. 이런 약간 상남자 스타일 옷을 내가 잘 안 입는 것도 있긴 한데 못 입겠더라고. 왜? 그러니까 아까워. 그리고 약간 좀 무서워. 왜? 다를까봐?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 인간인 거야. 근데 왜 다를수록 멋스러운 것도 있잖아. 그치. 얘도 이걸 계속 닳게 해야 멋이 나오는 옷이잖아. 가죽 자켓이랑. 근데 그게 그냥 안 되더라고. 얘도 그렇고 얘도 이거는 자기가 당첨이 돼서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잖아.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안 신었어.
그냥 못 신겠어. 왜 그냥 안 이- 신어? 모르겠어. 그냥 끈만 하나 껴놓고 그냥 못 신겠더라고. 그럼 막 신어. 그냥 당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이거를 즐기기보다 가격이 계속 보여. 아깝게 다가오는 거지. 도무지 막 신고 돌아다니기가 무섭더라고.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 마음 뭔지 알겠네. 그냥 에코백이 더 편하고 스파 브랜드가 더 편해.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좀 가구에 빠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구들이 집에 이렇게 있고 그걸 또 쓰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패션에는 뭔가 내가 그렇게 조금 그냥 아까운 것 같아. 내가 그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생각해보면은 가구도 비슷한 것 같아. 뭔가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 내 방이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집 꾸미기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없었거든. 근데 그게 뭐 독립하면서 터진 거지. 매일 보는 거니까 가구는 또. 포켓몬 다들 좋아하시죠?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다음. 그동안 도쿄의 여러 동네를 소개해 주셨는데 가장 좋아하셔서 자주 가시는 동네는 어디신지, 그리고 도쿄 외에 일본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도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주 가시는 동네. 자주 간다기보다 좋아하는 동네는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가구 구경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구 브랜드 쇼룸이 가장 많은 모테산도랑 아오야마를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르텍은 저희 오늘도 갔다 왔죠. 틈만 나면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오야마랑 가까운 노기자카라는 동네인데요. 노기자카는 역 이름이니까 정확히는 아카사카 8초메, 아오야마 2초메 주변이 될 텐데 여기는 제가 도쿄에서 인턴을 할 당시에 지내던 곳이에요. 그때 호텔 아시아가이칸이라는 곳에서 지냈는데 그 근처가 도쿄 미드타운도 있고 국립신미술관도 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고 그냥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는 또 지금만큼 구체적인 지리를 잘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 체감이 안 됐어.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예 와서 알았지. 그때 진짜 호강을 했구나. 그래서 요즘은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저에게는 향수가 있는 동네라서 가면 항상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에 특별히 좋아하는 도시는 이것도 약간 향수인데 저는 도야마와 가나자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야마 또 가나자와. 왜? 그때 여행을 했을 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가 일본 오기 전에 시간이 남았을 때 친한 동생이랑 여행을 했었는데 여름에? 그냥 비주얼적으로 좀 신기했다 그래야 되나? 그때가 6월에 왔는데 거기가 약간 고지대 도시여가지고 도야마가 저기 설산이 그냥 보이는 거야. 막 아직도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눈 벽이 막 뒤덮여 있고 거기를 투어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광경을 보진 못했다 보니까 군대도 포항에서 해가지고 눈이 많이 안 오는 데였고 눈이 그 정도로 많이 쌓이는 데는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았지. 그리고 가나자와는 그냥 도시가 그냥 예뻐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미술관도 멋있었고 그냥 관광 명소들이 다 되게 깨끗했다. 네. 네. 서울 아니면 한국의 동네 중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수동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도 또 향수인데 홍대, 연남동, 합정, 신촌은 다 변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동은 그대로더라고요. 그가 변하긴 변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대로인 곳이 많았어서 사실 서울을 잘 몰라. 그냥 학생 때는 진짜 집, 학교 이게 거의 루틴의 전부였어가지고 진짜 잘 몰라. 안 가본 곳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수밖에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그런 데가 있어. 우리 같이 간 그 박물관 있는데 이촌? 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거기 딱 올라갔을 때 이렇게 딱 펼쳐진 광경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공덕. 족발? 항상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민초파이신가요? 반민초파이신가요?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또 매니아 분들이 워낙 굳건한 물건이다 보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영상미뿐 아니라 영상 대본 글 솜씨와 언변이 좋으신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시는지, 좋아하는 작가, 소설, 영화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의 나열보다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설은 진짜 읽어본 지 오래됐는데 영화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영화를 좋아합니다. 취업 팁 공개 가능하신 범위까지 알고 싶어요. 취업 팁은 저는 뭔가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저보다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저의 아내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너무 꼰대스러운 마인드인데 괜찮아요. 취업 팁. 그 다음 일본에서 일하게 되신 이유, 준비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앞서 중국 인턴 경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딱히 일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아까 그 취업 팁과 더불어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쿄철도가 시부야에서 벌이고 있는 고층 빌딩 심시티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부야에서 벌이고 있는 고층 빌딩 심시티. 사실 저희가 시부야를 그렇게 많이는 안 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나 전문가도 아닌지라 더욱 조심스럽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고층 심시티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를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시부야에 고층 빌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래 그늘들도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부야 그 빌딩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 몇 년 전부터. 특히 그 마크시티? 되게 오래된 그 마크시티 주변은 조금 처참하죠. 이제 거기 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기 가면은 소변 냄새 난다고 말 많은 거 알아? 아 그래. 근데 시부야 근처는 워낙 유흥가이기도 하고 그 전부터 유명한 지역이었다 보니까 원래 그런 곳이었다 보니까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하긴 할 텐데 그래도 십수년 동안 거기 공사한다고 그 아래쪽을 거의 커닝시티처럼 커닝시티 알아? 몰라.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도적들 마을이 있어. 되게 약간 버려진 공사장 같은 느낌의 마을인데 거기 그 아래쪽을 거의 커닝시티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책임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도쿄 사는 일반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도쿄 자주 가시는 최애 아지트 맛집 궁금해요. 이거는 저랑 와이프만 가는 100% 현지인 맛집 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걸 풀 거야? 진짜 죄송하게도 저만 알고 싶어서 비밀입니다. 다음 기회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지인 맛집을 찾으려면 관광지로부터는 벗어나는 게 좋잖아. 그치? 근데 또 그 문제도 있다. 그런 데는 보통 일본어 메뉴판 왜 사진도 없이 일본어 메뉴판으로만 돼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일본어를 조금만 읽을 수 있으면은 훨씬 그 선택의 풀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자주 먹다가 살이 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적어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해가지고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현장감 있게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저는 또 쉬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